오늘의 코인 금요일은 원래 이강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지영의 코인 핫 이슈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2,200달러 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다행히 1,500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영국 영란은행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와 전반적인 채권 시장 역시도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은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월의 발언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파월 연준 총리의 발언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핵심은 이런 거입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Some way to go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저도 간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좀 시청을 해봤었는데요. 충분한 긴축의 판단은 물가 둔화와 또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이전에서도 PCE 지수 같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파월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본인 마음에 드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피크 아웃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파월은 실업률까지도 아직은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 계속해서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은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기적인 정책 완화가 오히려 이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후에 더 큰 부작용을 낳았던 역사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러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크게 단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투자 시장에서는 악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너무나 뼈아픈 상처처럼 또 뼈아픈 악재처럼 느껴졌지만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절대 지나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상을 강하고 빠르게 진행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지나친 수준은 아니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하는 그러한 또 FOMC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PC 상승률이 5%를 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잡아야 한다. 또 PC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도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종 기준금리 레벨까지
때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FOMC 회의였죠.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오게 됐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채권 수익률을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로 이 뉴욕 증시 또 암호화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시장이 이 채권 시장과는 디커플링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밤 사이였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채권 수익률이 4.6%를 넘어서서 4.7%를 넘어서서 거의 몇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이 간밤에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 하나의 또 기사를 냈는데요. BOE 즉 영국 영란은행에서도 기준 금리를 75bp 올렸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영란은행이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영란은행도 이러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꾸만 이제 영국은행의 금리와 또 미국의 금리가 차이가 날 경우에 또 파운드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크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국 영란은행 역시도 간밤에 똑같이 연준과 똑같은 수치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경고 후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심화되면서 BOE 즉 영국 영란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시장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악재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역시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한국은행 역시도 이제는 너무 연준의 금리와 또 한국은행의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어제 밤에 나왔었던 뉴스 보도들을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BOE 즉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했고 파운드화가 하락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서 이제 통화 가치들이 떨어지면서 달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역시나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제롬 파월의 경고가 이 위험 욕구를 잠재우면서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블룸버그는 해석을 했고요. S&P 500 선물도 수요일 날 2.5% 하락의 여파로 1% 하락했다라고 데이터 수치를 하나 이야기를 해줬고요. 유럽과 아시아로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코로나 제로 입장을 확인을 함으로써 재개에 대한 희망을 깨트렸기 때문에 현재 중국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도 중요한 중국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의 경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들, 거시 경제들 현재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비트코인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네, 플로우 차트다라고 해서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의 입금량 빼기 출금량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음수가 많이 출현할수록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 입금된 양보다 출금된 양이 더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거래소 내에 입금된 것보다 출금량이 많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음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비트코인을 팔려고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포지션을 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한 양보다 콜드 월렛, 나만의 지갑이나 혹은 내가 그냥 오랫동안 보관할 거야라는 그런 의사로 오히려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러한 넷플로우 차트와 또 굉장히 커플링 되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어땠을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락장을 겪었을 때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거의 수직 낙하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음수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되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고 있네? 왜 그럴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FOMC 회의가 있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런 지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그러한 넷플로우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고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은 대부분 우리 시장에서 거시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9월 말부터 또 11월 초까지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근래에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안 좋게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이 넷플로우 차트는 거의 음수로 좀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크게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을 빼서 콜드 월렛으로 보낸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이 가격에는 죽어도 매도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부분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축척에 관한 온체인 지표들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거시경제의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너무 많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온체인 지표상에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리플의 지갑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1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100만 개 이상 보유한 리플 고래들의 지갑 동향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포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리플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변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고래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축적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려 리플을 100만 개나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1,894개의 지갑,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리플을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고래들은 리플의 전망을 좋게 보는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래들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이렇게 독점하게 될 경우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플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거시경제부터 또 비트코인의 온체인 분석,
그리고 리플의 온체인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